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호법부가 MBC PD 수첩 파문과 관련해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교 112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대학의 새로운 상징이 될 로터스관 건립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와 교육, 인사정책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길이 10m가 넘는 상주 용흥사 괴부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설정 스님은 참회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재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의정부 교도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이곳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재소자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사회에서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설정 스님은 재소자들이 마음의 수양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김진구 의정부 교도소장에게 자비나눔 후원금 1,0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 봉축 법회를 열어 재소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그 생각과 행동을 바로 해라. 부처님은 256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부처님은 이 우주 공간에 항상 상주하고 계셔요. 의정부 교도소 측은 설정 스님의 이번 방문은 재소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진구 의정부 교도소장 등과 함께 재소자들의 작업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교도소 직원 불자회인 유마회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불교 포교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정 스님의 이번 의정부 교도소 방문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의정부 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덕신 스님과 부위원장 지일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전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 아기 부처님이 나투었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색빛깔 35,000개의 연등이 에워싼 서울 종로 조계사. 도량 한쪽엔 어린이들이 만든 연등이 따뜻한 봄바람을 반기는 나붓기입니다. 아기 부처님이 대웅전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서울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여의고 모두 함께 부처님의 청정한 번신을 정덕하게. 주지 지연 스님이 향탕수를 관불대에 부은 뒤 아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배례를 올립니다. 뒤이어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관불 의식을 치르자 이를 지켜보던 신도들은 일제히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기 부처님 지켜줘서 좋았어요. 순서를 기다렸던 신도들도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을 씻어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부처님 때문에 사는 거고 그래서 목욕시켜드렸어요.
너무 부처님 보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감사드립니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신도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간보르식을 봉행하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신심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9마리 용이 부처님께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렸듯이 해마다 조계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신도분들과 함께 간불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종무소 앞마당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자승 삭발 수계식이나 연등 행렬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접수받아 우수 작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도심 속 사찰 조계사의 4부대 중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열리는 이번 주말 해당 지역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2일 토요일엔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까지 양방향 모든 차로가 전면 통제될 계획입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는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양방향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와 안국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연등회 이틀째인 13일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안국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우정국로가 통제될 방침입니다. 조계종 호법부가 MBC PD 수첩 파문과 관련해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법부는 부장 진우 스님의 명의로 된 담화문을 통해 이번 MBC의 부당한 횡포를 포함해 반불교적 행위와 종언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단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법부의 담화문은 PD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 방송 이후 8일 만에 나온 겁니다. 개교 112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대학의 새로운 상징이 될 로터스관 건립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살릴 건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학교 측도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다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개교 112주년을 맞아 로터스관 불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동국대는 로터스관 기공으로 지난 2012년 해화문 개발계획 발표 이후 108주년 기념관 건립 추진에 이어 마침내 불사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세계 명문 대학으로의 염원을 담아 대학의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존의 울타리를 넘어 캠퍼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항상 매진해 왔습니다. 이는 쾌적한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연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로터스관은 동국대 해화문 우측에 지하 6층, 지상 3층, 연면적 25,34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건물에는 1000석 규모의 컨벤션 홀과 불교 학술문화공간, 선센터, 박물관, 동창회 사무공간 등 교육연구와 복합문화시설들이 빼곡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을 평화불사라 명명하고 이를 위해 종단과 동문, 학생, 교수, 불자 등에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립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평화로 우리 분위기를 유지해서 꼭 건물 완성되도록 뭐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해화문 일대 주택가 국유지 매입 등을 거쳐 첫 삽을 뜨게 된 로터스관. 하지만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이며 오는 10월 이후 가셔야 될 총장 선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른바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높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속도를 낸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와 교육, 인사 정책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교 기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정부 출범 초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베를린 평화구상에서 시작한 평화여정은 뜬구름 같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로 물꼬를 트고 4.17 남북 정상회담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불러내 결국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적폐청산도 속도를 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힘을 쏟았고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인 12.7 범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선임들을 연행했던 12.7 범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야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 투자만 하고 국내 투자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다양한 노동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가 좀 길을 살려주려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부작용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책들 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범 1년, 대한민국 문재인호는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고 개혁의 국정을 펼쳐왔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권의 순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함께 보다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화 4점과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모두 16점으로 규모는 단출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이야깃거리가 풍성합니다.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청와대가 소장품을 들여올 때 의미 있게 수집한 시기가 3차례 있었다면서 국전, 영빈관 건립, 청와대 본관 완공 시기로 나눠 전시를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괴불은 많은 이들이 모이는 야외 법회나 불교 의식이 열릴 때 사찰의 마당에 내거는 대형 불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길이 10여 미터가 넘는 대형 괴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상주 용흥사 괴불 전시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찰에서 큰 법회나 불교의식이 열릴 때면 어김없이 넓은 마당에는 대형 불화, 즉 괴불이 걸립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 평소에는 보기 힘든 괴불 속 부처님.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괴불 한 점을 선보였습니다. 괴불은 단연 세계적인 거고 어떤 사람도 압도할 수 있는 우리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특별한 날이고 또 여기 보시는 분마다 이 세 부처님이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년고찰 상주 용흥사가 300여 년 전 조성한 보물 제1374호 용흥사 괴불. 길이 10여 미터의 대형 화면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모임 장면을 묘사한 불화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세 분의 부처님에게 살아서는 무병장수, 죽어서는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석가모니 불은 그 모임의 주제자답게 다른 두 부처에 비해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 입고 계신 옷도 더 화려하고 뒤로 한 광배도 다른 부처들과는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질병의 고통 없이 장수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극락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용흥사 괴불은 300여 년 전 조성된 불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고 화사한 색채를 뽐냅니다. 연꽃 등 다양한 꽃과 넝쿨, 구름 무늬와 같은 다채로운 문양도 대형 괴불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괴불은 모두 110여 점으로 이 가운데 세 분의 부처님을 함께 그린 괴불은 5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용흥사 괴불이 불교 미술사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괴불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폐허가 된 사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7세기 후반 숙종 10년일 때 1684년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5월에 모셔졌습니다. 괴불 전시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리며 괴불 보관함, 익살스러운 표정의 나한상, 신중도 등 용흥사가 보존해온 다채로운 보물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을 화려하고 성스럽게 그려내고자 했던 당시 주민들의 불심과 불화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한 나눔의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동주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어버이날.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동주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공양 준비를 해서 올해 벌써 이제 5번째로 맞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오늘 저도 같이 공양을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초청 뷔페 나눔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동주와 함께 행사를 마련한 해피엔젤라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하며 가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남은 인생들 본인 건강하셔야 새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 건강 이제는 그만 자식 남편 건강 챙기시고 먼저 본인들 건강 챙기시고. 영화 촬영 일정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해피엔젤라 대표이사 영화배우 정준호 씨는 전화통화로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챙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영화 모래시계 영화 촬영 때문에 직접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 좀 드리려고 저희들 노력하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어머님들도 매년 행사를 준비한 정준호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주 만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 섭섭하고요.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살이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기 힘든 요즘. 지역사회와 불교계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사라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과 문화의 축제 한마당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개막된 가운데 충남 공주에서도 행복바람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는 공주 산성시장 부근에서 자비의 탁발과 함께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과 갑사주지 탄공스님, 정연만 중앙신도회 수석 부회장은 탁발 행사와 함께 잔치국수와 김밥을 어르신들과 어린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모금 캠페인과 함께 행사장에선 중요 무형문화재 제21호 입춤 예능 보유자인 최윤희 무용단과 세종 우리문화예술연구회 회원들이 민요와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국가안녕과 평화통일기원 연등회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져나가길 발언했습니다. 정토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켜주자는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의 연등을 달았습니다.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은 개개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년째 지도자들의 연등에 불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이와 함께 봉화산 정상의 호미든 관음 개발 성상과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대통령의 길에도 연등 점등을 하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울산 남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남호수공원에서 안민사 연등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안민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찰로 오는 27일까지 형형색색의 연등 700개를 비롯해 다양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일하게 치른 대과시험인 도산별과 재현 행사가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에서 열립니다. 안동문화원은 당시 유생 만여 명이 모인 소나무 숲은 안동댐 건설로 물속에 잠겼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시사단을 배경으로 시험을 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탑동 주택부지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분 34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조사연구팀은 경주 탑동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신라 전성기에 만든 목광묘 8기와 적성 목광묘 18기, 석광묘 4기, 옹관묘 4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각종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등재되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경쟁은 전국적으로 치열해졌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따지며 까다로워진 유네스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심을 맡은 문화재위원회는 지자체 준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 회암사지의 경우는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사원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데도 준비 미흡으로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 가치가 충분한 우리 불교 유산들이 등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신청해야겠습니다. 네, 5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